안녕,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구독자 1000명도 넘었는데 웬만하면 인테리어 좀 바꾸지 그러냐고 지인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나 덧대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수술실에 온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체하면 얹혀서 배가 아픈데 그걸 그냥 안 뚫고 살면 어떻게 되죠? 고질병이 돼버리죠. 뚫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소화시키지를 못하면 모른 척하고만 그냥 묻어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고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이 올라와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외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건을 말하는가? 지진, 홍수,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뭐 테러, 전쟁, 강간, 폭행사건, 살인,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거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트라우마, 외상으로 쳐서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 후에 찾아오는 후유증, 즉 신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PTSD 진단을 받게 됩니다. PTSD 증상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본인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침투 증상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그 사건이 떠올라요. 그때의 기억, 감정, 이미지, 그리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외상과 관련된 악몽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침투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침투 증상은 사실 일반인의 90%가 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침투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난 비정상인가 봐, 난 정신병자인가 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침투 증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 그다음에 이 침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집착적으로 이제 괴로워하면서 생각하느냐의 차이지, 침투 증상은 90% 이상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하게 이제 플래시백이나 해리 증상이 있어요. 이 플래시백은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같은 걸 플래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의 감정과 느낌, 모든 것들을 다시 재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생생해서 기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경험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해리 증상은 의식이 이제 분리돼서 내가 현재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같은 것,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피 증상입니다. 억압하고 억누르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음식에 취한 것처럼 그 사건이 내 속에서 체해버려요. 내 무의식 속에 동동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얹혀있는 거예요. 피해버리면 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갈수록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강간을 당한 외상이 있다. 모든 엘리베이터를 피해.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걸어서 가야 돼. 점점 이 사는 게 힘들어지면서 내가 엘리베이터 타지 못할 때마다 그때의 사건이 원망스럽고 그게 오히려 더 각성되고 있다니까,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회피 증상이 내 PTSD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와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난 희망이 없다. 난 죽어마땅하다. 나에게는 재앙이 또 일어날 것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상이 있었을 때 그거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원래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내 탓으로 돌려서 생각하게 되는 인지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울감도 심해지겠죠. 그리고 공포심, 분노, 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감정도 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기억을 지웠다고 해서 지운 게 아니라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사회적 활동 같은 것도 다 흥미를 잃어버리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 거의 마비가 돼버려요. 내가 감정이라는 걸 느껴버리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감정도 다 떠올라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감정을 다 억압하는, 정서적으로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각성의 변화. 짜증 많이 나고요. 분노, 적대감, 뭐 폭발적인 감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막 훅훅 올라오는데, 이건 비교적 좀 극단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나타나게 되고요. 갑자기 예측하기 어렵고 또 갑자기 그냥 혼자 화가 나요. 그리고 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약물을 남용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문란하게 성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막 과소공전 일부러, 그리고 자해하고요. 폭식이나 거식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자기를 혐오하고 괴롭히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특히나 알코올 의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감소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잠도 잘 못 자겠죠. 자면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PTSD의 주요 증상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증상들이 3일에서 1개월 이내로 끝이 나면 그거는 PTSD가 아니고 그냥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오래됐다라고 하면 이제 만성 PTS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누구나 이만큼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3개월은 원래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달 후나 혹은 심지어 뭐 몇 년 후에라도 갑자기 그 비슷한 상황이나 장소에 마주치게 되면서 이제 확 올라와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연성 PTSD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메일의 여고생인데요. 자기가 중학교 때 강간을 당했어요.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냥 혼자 안고 살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이사도 가고 그 장소에서 떠나고 새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 좋아하는 꿈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좀 행복해진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털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체육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입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남자고 그 자식이 성희롱 발언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를 썼는데 욕했습니다. 제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PTSD가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연성인 거죠. 몇 년이 지나잖아. 중학교 때 일인데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그때 그 상황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면서 그와 비슷한 골목에 들어설 때에 숨이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제 뭐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이르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이 영상 보고 있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도움을 청하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PTSD는 왜 생길까? 똑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누구는 그게 PTSD가 되고 누구는 그냥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그냥 그럭저럭 넘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PTSD 걸린 게 내 탓이라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학적인 이론이고요.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으로 다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환자들은 굉장히 또 원인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대체 자원이 그냥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대체 자원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긍정적인 성격, 낙천주의, 그다음에 유머 감각, 자존감, 심리적인 어떤 통제 능력,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대체 자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 이론입니다. 사람마다 인지가 다르잖아요. 제가 인지라는 말은 제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어떤 신념들,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넌 애가 왜 그렇게 무식하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느냐,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좀 인지가 차이가 나요. 이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인데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 즉 나의 인지, 나의 신념, 나의 정서, 나의 생각들, 여기에 이제 어떤 새로운 정보가 훅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정보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파괴적이어서 내 원래의 정보를 다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이 내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원래 나의 인지하고 이 새로운 정보하고 이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얹혀버리는 거죠. 뭐든지 이 새로운 정보를 내 안에서 통합시키고 적응시키려면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PTSD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어도 이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무의식 속에서 이제 그 사건이, 그 새로운 정보가 그냥 둥둥 떠다녀요. 융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섞여지지 못해, 내 속에서. 그러니까 막 둥둥 혼자 떠다니면서 불쑥불쑥 나를 찔러대는 거죠.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요거를 정보 과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자, 회피하자, 억누르자, 참자, 억압하자 이래버리니까 이게 더 무의식 속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서 나도 모르는 새에 이게 이제 괴물이 되어버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침투 증상은요,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떠올라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묻어두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팔에 상처가 났는데 이걸 그냥 옷으로 덮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까서 의사가 봐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침투 증상, 계속 그 사건이 떠오를 때 그걸 억누르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떠올리세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 나의 인지, 나의 정서, 나의 신념과 통합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내 것이 그냥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이 됐다면 나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고 새로운 자아관이 생기고 새로운 인지가 생기면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적응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이 유독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인지가 외상과 너무너무 정반대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절대로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인생은 모두 예측이 가능하고 세상은 무조건 공정한 것이야.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물론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떠한 불행도 만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잘못된 인지인데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외상을 만났을 때 PTSD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변 환경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 PTSD는 주변의 지지에 따라서 회복이 되냐 안 되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회복이 잘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해가 있었을 때에는 온 국민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후원해주고 돕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PTSD가 빨리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폭행 혹은 여성의 강간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사회잖아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그냥 정말 교통사고 당하듯이 사고를 당한 것인데 다른 그 어떤 사건들은 다 지지가 잘 되는데 강간이나 어떤 학교에서 당하는 폭행 같은 것들은 좀 피해자를 탓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혼자 억압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면서 자기를 탓하면서 PTSD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제 너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담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니까 그러면 훨씬 나아질 수 있거든요. 어떤 남성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아내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26일째다. 그러시길래 제가 너무너무 힘드실 때다. 같은 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라. 힘들다. 슬프다. 미안하다. 그냥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쏟아내시라. 그것이 치료다. 그렇게 해서 쏟아낼 때의 감정이 정화되고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 애도가 PTSD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억압해서 무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하지 말고 다 꺼내서 쏟아내고 정화를 시킬 때에 그것이 이제 새로운 나로 통합이 되어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주변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다음 영상에 이어서 치료편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